안녕하세요. 네, 와이맘 스터디 이번에는 미드 스터디, 왕초보 미드 스터디이고 모던 패밀리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기대도 많이 되고 준비하면서도 나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지금 채팅방에 막 들어오고 계신데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가치영어 카페, 이 카페의 닉네임과 신청서상의 닉네임 그리고 여기 단톡방에서의 닉네임이 다 동일하게 맞춰지면 제가 인증 체크를 할 때 누가 누군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말씀드릴 거 있으면은 그분한테 말씀드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거 다 통일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일은 이미 자료를 다 드렸어요. 이메일로 그 1주차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보시면 되고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두 개. 이 중에서 AVI 이게 동영상이죠. 이게 풀 동영상이에요. 에피소드 1, 시즌 1의 에피소드 1의 풀 동영상인데 이거는 자막이라고 이제 이름이 똑같이 해서 받아지는 거거든요. 보안 유지를 부탁드리고 그 해설지도 제가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다 취합하고 정리를 계속하고 원어민 친구들한테도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구글링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드린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1주차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주, 2주까지 포함이에요. 왜냐면 3, 4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같이 동봉된 계획표 보시면 여기가 씬 글씨가 좀 작네요. 씬 1, 씬 2, 씬 3, 씬 4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1주랑 2주 동안 이 4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4까지는 제가 검토를 좀 여러 번 했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드렸고 그 이후로는 2주차에 한 금요일 정도 됐을 때 제가 3, 4주차를 드리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톡방에서 계속 이어지게 자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해설 파일만 드리면 될 것 같고 1주차에 씬 1과 2가 있다. 근데 그 두 개의 합친 원본의 분량은 2분 정도 된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올려놓은 거고 마찬가지죠. 여긴 4분이에요. 그나마 첫째 주가 되게 부담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4분. 하지만 우리가 주 5일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1분도 채 안 되긴 하죠. 그냥 나눠보면. 근데 씬마다 그 크기가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공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전체가 3분이고 여기도 두 개는 4분. 3분 아니면 4분. 이 정도가 이제 평균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씬이 11로 끝나는데 이게 4분이에요, 하나가. 그 마지막은 이제 두 개치가 거의 이제 하나로 끝나는데 씬의 기준은 그 시트콤 한 개의 회에서 어떤 장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씬으로 나눠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그 원본 영상은 이렇게 짧지만 이거를 다른 채널들에서 또 나눠서 샵 1, 샵 2 이렇게 해서 씬별로 또 나눠가지고 하나당 좀 한 8분인가? 좀 길게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돼요. 근데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자막이 없다가 뭐 영어만 넣었다가 그 다음에 한글까지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6회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계속 그 따라하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그걸 반복해서 들어서 그게 내 귀가 아주 잘 들리게 그렇게 익숙해지게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를 계속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주 차에 두 개니까 제 기준으로는 여기에 써놨거든요. 한 개의 씬을 2일간 나눠서 공부해보자. 예를 들면은 씬 1을 이틀, 씬 2를 이틀 이러면 4일에 끝나죠. 근데 5번 인증을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일주일에 최소 5번 정도는 영어를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남잖아요. 그러면은 씬 2개를 전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는 추천을 해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하셔도 되거든요. 5번 인증만 한다면 그 내용을 묻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 작성을 하셔도 좋아요. 첫째 날, 뭐 월요일 날 나는 씬 1을 전체 들었다. 그 다음에 인증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공부하는 부분을 좀 보고 해설집을 좀 받고 거기서 어떤 5문장 정도를 녹음했다. 뭐 이런 걸 자기 나름대로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이 영상을 총 몇 번 정도 들었을까, 뭐 전체를 들어본 적은 몇 번이 있나 이런 게 좀 이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전체를 뭐 몇 번 돌려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첫 시작할 땐 무조건 한 회독 듣고 시작하기. 그게 무리가 아니죠. 그냥 이게 2분이고 이게 4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2분짜리 하나 듣는 거 부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2분짜리 듣고 시작하기 한 주에.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습
그 해설 파일 보고 대본 보고 분석해보고 이런 거는 한 이틀 동안에 한 개의 씬, 이틀 동안에 한 개의 씬, 그 다음에 한 번은 총 쉐도잉 전체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그 중에서 취하고 싶은 문장 한 10개 정도 골라서 이렇게 써주시든가 그걸 녹음하시던가. 무조건 녹음은 입을 여셔야 돼요. 노트 사진 찍는 거 인증 안 되고 녹음을 하셔야 돼요. 녹음 파일이 카페에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써놨거든요. 카페 음성 파일이나 영상 파일은 쉽게 올라간다. 그리고 블로그로 인증을 하실 분들은 음성 파일을 올리는 거, 블로그에 올리는 거는 PC 버전으로 변경을 해야지 올라간다고 하니 좀 참고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막 뱉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직 정제되지 않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끄럽고 약간 자신감이 없고 정제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분들은 그냥 카페에다 올리셔도 돼요. 어차피 카페에다 올리면 그게 익명성이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어떤 누구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톡방이 참고로 이게 왕초보 미드 스터디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저 역시도 어차피 왕초보였고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뭐 외국인도 말도 못하고 이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뭐 유치부 초등학생 다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 처음 영어 배우는 것부터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하고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이런 것까지 그냥 다 물어보셔도 돼요. 비동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그것까지 해설집에 다 쓸 수는 없었어요. 비동사가 뭔지에 대해서.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왕초보라고 하셔도 어떤 분은 왕초보, 어떤 분은 그냥 왕초보, 그냥 초보, 중급, 그 다음에 고급 이렇게 막 나뉘어질 수 있어요.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어서. 근데 이해 안 가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부담 없이 막 물어보세요. 저도 어차피 대답하는 거 좋아해요. 대답하면서 저도 성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남한테 알아듣게 설명 잘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도 선생으로서 필요한 덕목이죠. 네, 아무튼 그래서 부담을 아예 내려놓으시고 그냥 솔직하게 막 물어보셔라.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다른 분들도 다 도움 받으실 거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닐 거다. 분명히 누군가는 또 모를 것이다. 해석을 먼저 봐서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 때 그때 이 전체 문장을 보고 여러분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 반복 실동이 이게 좀 영상이 길긴 한데 그거를 하면서 그 구간 반복하면서 실동 연습하는 걸 많이 해보셔도 돼요. 이제 각자 부족한 부분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떤 동기부여 되는 요소가 각자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라면 정말 질색이었는데 못하니까 자신 없고 질색이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면서 제가 하지 않으면 어쨌든 그만큼 또 이제 외부의 그런 손을 또 빌려야 하고 그 교육비가 이제 상당히 비싼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간단한 거라도 먼저 해보자. 뭐 헬로우라도 내가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하와이어 이런 거라도 좀 알려줘야겠다. 근데 그거조차도 자신이 없던 그런 엄마였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단어 하나하나 소리부터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꽃이다 그러면은 플라워라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flower 이런 음절이나 알파벳 음가나 그런 것부터 처음부터 다 다시 배웠어야 됐거든요. 인토네이션 습득하는 거 이런 걸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쉐도잉 하는 거, 리스닝, 그 다음에 스피킹. 가장 많은 답변은 그냥 스피킹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건 간단한 문장이라도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답변이 가장 많았고 저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이 답변이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막혀서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회화의 발음, 톤 상관없이 상대에게 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왕초보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그게 이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학교에서 미국식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게 영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유럽인들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 영어를 쓰면서 거기서 해외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그 케이스가 있는데 뭐 런던에서도 다 한 70% 이상이 다 이방인들이고 기본적으로 영국식 악센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미국은 그 구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적응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꼭 미국에 갔다고 해서 미국식 영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원어민이 미국 드라마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완벽히 이해하거나 그걸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스터디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제가 체크할 것은 일주일 동안 5번의 녹음 파일을 올렸는가, 댓글을 5번 올렸는가, 그걸 볼 거예요. 댓글을 다는 방법은 여기 지난 인증하신 분들 거 여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달았던 것에다가 줄줄이 소세지로 일주일 동안 5개를 밑으로 쭉쭉 내려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일주일 차에 몇 번 인증했고 이걸 다 세서 일요일 밤 기준으로 마감을 해서 지각 정말 안 돼요. 습관 들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일요일 자정 기준으로 댓글 달린 시간으로 체크할 겁니다. 미리미리 해두셔도 돼요. 금요일에 딱 끝내놓으셔도 돼요. 시원하게. 아니면은 경험상 좀 금요일까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한데 토요일 날이라도 어떻게든지 그거를 끝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와이맘이 준 자료를 봤더니 뭐 하루에 2장 정도를 해야 되겠더라.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한 장의 내용들이 그렇게 막 항상 빡세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키즈, 오케이, 땡스 이런 것 때문에 줄이 쫙쫙 내려가가지고 2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첫 주는 괜찮은데 이제 둘째부터 약간 페이지 수의 압박을 더 느끼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봐서 모르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분량은 그래봤자 4분이에요. 일주일로 치면 이제 해설집이나 섀도잉 영상이나 이런 거는 좀 양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원본의 그 길이는 짧아서 할 수 있습니다. 대본 없이 내가 얼마나 들리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공유해드린 그 섀도잉 파일 있죠? 그걸 먼저 들어보세요. 그러면 무자막으로 처음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뭐라고 하는 부분인가 이렇게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 내가 여기를 못 들었던 거구나 이러고 현관펜 쫙.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못 들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별로 외우고 싶지 않은 상황. 대사가 무난한 거면은 그거를 파고 들 텐데 그러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형광펜 하실 필요 없죠. 아니면 쉬운 단어라서 원래 알던 건데 그 부분은 내가 쓸모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내 문장으로 해야겠다. 그런 문장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현관펜 쳐놨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녹음을 그냥 전체 다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추린 문장만 녹음을 하셔도 되고 그거를 조금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이런 걸 좀 바꿔가지고 나만의 문장을 좀 만드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봐야 돼요. 일단 영어는 마음속으로 읽거나 생각만 하거나 그러면은 공부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 원어민 스피드 아니어도 되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방식대로 읽고 그 동영상을 봤을 때 그 소리에 내가 기대하는 소리와 실제 소리 간의 갭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No, it's way too short. 이것만 보고 영작을 해본다. 근데 그거 너무 짧잖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it's too short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이래 썼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파란 색깔 표시하는 거는 그 뒷장에 이제 뭔가 설명이 더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way too short. 여기 왜 그렇게 썼는지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거를 좀 참고해보세요. 자신이 초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해설을 좀 자세하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이게 무슨 의미로 썼는지 나만 빼고 웃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왜 그게 어떤 해석은 돼도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까지 제가 같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가로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보셔도 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것도 단순히 번역만 돌렸을 때는 I've done our job 이렇게 말하거든요. I've done our job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저는 우리의 일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왜 그런가 알 수 있어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워 잡이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혼자 한다. 당신은 뭐 하지도 않잖아. 이런 느낌이 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가 또 솔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에피소드 2도 이제 연결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여기서 내가 갖고 싶은, 취하고 싶은, 내가 외우고 싶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문장이 10든 아니든 간에 그런 거를 이제 현관펜 치셔서 이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셔라. 그리고 녹음을 해주셔라. 아니면 전체 녹음을 하셔도 된다. 제가 드린 여기 파일에다가 예를 들어 그날의 그 대사를 전체를 여기다가 쓰고 그 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내가 다시 생각하고 싶은 그 5개 정도? 그 정도의 문장을 아니면 표현을 여기다 써서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꼭 이 서식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자신만의 노트에다가 기억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녹음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머 유저 스터디를 할 때는 이제 나만의 문장을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다 유닛별로 한 5개 정도 평균 이게 딱 어떤 개수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었어요. 문장을 조금씩 변형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충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종이를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날의 그 문장을 다 쓰고 그 중에 내가 알고 싶은 거 좀 쓰고 만약에 뒷면에다가 그에 대한 이론적인 거를 좀 더 쓰셔도 되죠. 여기다 영어만 쓰고
뒤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론이 부족하다. 나는 의문형 만드는 거를 잘 못하겠다. 그런 거는 좀 찾아서 그 부분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그래머 유즈를 해보셨던 분이다. 그러면 그래머 유즈에 단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약간 현재 완료에 대한 거였다. 그럼 이 부분을 좀 찾아가서 내가 고른 문장에 대한 그걸 찾아가서 여기서 좀 기억하고 싶은 거를 더 추가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이 책을 만약에 해보셨던 분이면. 안 해보셨던 분도 이 책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책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머 유즈 스터디는 지금 막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 신청하시면은 그 스터디 자료 드리는 건 가능한데 그것만을 위한 다른 톡방을 운영하지는 않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구매하셔서 만약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우리 미드 스터디 할 때 같이 하면서 인증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부터 한 20까지가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현재, 과거, 시제에 대한 거거든요. 수동태까지도 중요하죠. 뭐 여기까지 다 중요하긴 한데 그럼 그거라도 같이 병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머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미 다 하는 방법 아시고 한번 완주하셨던 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 녹음을 하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전에 해놓으셨던 거, 정리하셨던 거를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녹음하셔도 됩니다. 크게는 영어가 안 들리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글자를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즉 아는 영어만 들립니다. 아는 만큼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슉 지나가는데 내가 알지도 모르는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모르는 거를 귀로 들을 수는 없겠죠?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청각이 엄청 발달되신 분. 근데 청각이 발달되신 분은 예를 들면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들, 청각형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해요. 가수, 성대모사, 그런 거, 절대음감,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따라하는 거가 우리가 따라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한 20% 미만이라고 들었어요. 그 외에는 다 시각형이 가장 많다고 하고 이제 공부를 잘하는 분들도 시각형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절대음감 이래서 부럽다 이렇게 그게 영어가 들리다니 부럽다 잘 따라하네 되게 쉐도잉 잘하네 이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어떤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각형으로 인풋이 들어왔을 때 각자의 장점이 있는 거니까 막 내가 부족한 게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각자 부족한 부분에 포커싱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문장을 봤는데 해설집 봐도 난 아는 것들밖에 없다. 근데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런 분들은 소리에 많이 집중을 해보세요. 근데 소리는 다 들리긴 들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잘 따라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해설 파일을 좀 더 많이 공부해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더 베이직한 것도 여기에 어떤 문법이 들어간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면서 모르는 복화 있으면 다 보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채워나가셔야 되겠죠. 각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머인 유저에서 분명히 현재 진행 시제를 뭐뭐 하는 중일 때도 쓰지만 가까운 미래나 이제 확정적인 미래를 나타낼 때도 쓴다고 분명히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배워 놓은 상태인 것이랑 그거를 많이 그 상황이랑 이렇게 겹쳐서 생각나게 하는 거 그게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현재 진행 쓰는 거는 알고 저 역시도 스피킹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요. 나 뭐뭐 할 거야 라고 할 때 뭐 현재 진행을 하거나 뭐 I'm going to 이런 거를 많이 쓰거나 하는데 이제 드라마에서 계속 이제 현재 진행형이 나오고 I'm gonna가 나오는 걸 보면 안 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문법이 먼저냐 미드가 먼저냐 막 분분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의미한 인풋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그 어느 하나 뭐 헛되이 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유창성 있게 말하고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거를 목적으로 뒀을 때 결국에는 다 채워져야 되는 거죠. 소리도 들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 소리는 여기다가 많이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연음 형상이 있다. 아시죠? 그리고 단어마다의 강세도 있다. 단어 하나에 악센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복화 찾아보실 때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음절에서 강세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한 문장 내에서 강조하는 단어. 한 문장에서도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 내용어. 중요한 내용인 거를 강조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꼼꼼하게 발음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원어민들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를 막 공식 외우듯이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도를 0.75로 두거나 0.5로 두거나 해서 어떤 단어에 이렇게 밀어내듯이 얘기를 했고, 밀어내듯이 길게 말하는 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연음 처리를 했는지, 숨은 어떻게 쉬었는지, 숨을 한 번 쉬고 그냥 슝 뱉으면서 한 숨에 그냥 쫙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셨다가 미드를 들으시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할 때, 난 충분히 뭐 쉐도잉 이거 전체 다 따라할 수 있겠는데? 이러신 분들은 전체 다 녹음하시면 되고, 만약에, 난 너무 버겁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만만한 문장 찾으셔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녹음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설집에도 제가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걸 활용한 다른 문장을 만들어서 써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영장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는 만큼 들린다. 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 막 겨우겨우 이해하는 수준 말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딱딱 되는 수준까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해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못하고 이러면은 들어도 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소리는 왔다 갔다 못하기 때문에 이게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소리 내서 그 다음에 뜻도 생각해 보시고 차근차근 해보셔야죠. 근데도 만약에 너무 이 문장은 너무 안 된다. 그럼 그 부분은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번에 나왔을 때 또 하면 되니까 일단은 놔주세요. 그리고 만만한 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속도가 난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속도를 늦춘 방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빠르게 읽었고 어떤 거를 스킵하고 했는지 어디서 숨을 쉬었는지 등을 천천히 파악해 본다. 그리고 뭐 리듬, 강세, 박자에 맞게 스피킹을 그 섀도잉 영상 등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적응이 됐을 때 점차 빠르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 원어민 속도 그대로 똑같이 말하면서 다 빠르게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다가 점점 빠르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 원어민이랑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막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의 속도로 일단 만드세요. 그리고 뱉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의 문장 만드는 거거든요. 앵무새가 되지 않고 내가 실제로 쓸 수 있을 그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 한국에서 회사 다니고 있고 뭐 애들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어떤 고급 어휘나 뭐 이런 거를 쓸 일이 영어를 작정하고 스피킹을 계속 할 일이 사실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그거를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혼잣말 하듯이 영어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영어로 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AI예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AI는 리튼입니다. 리튼. 네, 리튼은 아직까지 무료이거든요. 네이버에다가 리튼의 시작 페이지로 이런 것도 있고 모바일 앱 설치도 있네요. 저도 이건 안 해봤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궁금한 거를 쳐보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냥 칠 수 있는데 나중에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네이버 연동해가지고 로그인을 회원 가입을 해두시면 편해요.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로그인만 하면 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it looks really cute 이렇게 it looks really cute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정말 귀여워 보이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야 너 창백해 보인다 이런 말을 내가 쓰고 싶다. 근데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일단은 너가 그렇다는 거니까 왠지 you looks 창백해 보인다. 너 창백해 보인다. it looks really cute 였으니까 really 창백하다 뭘까? 막 생각을 하죠. 약간 페일이라는 말이 떠올랐어. 근데 왠지 뭔가 창백하게 보인다? 창백하게인가? 그래서 약간 ly를 한번 붙여봐요.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아니라고 나왔죠. you looks니까 you니까 룩으로 해야 된다. 다 설명이 다 나오죠. 그리고 창백하게라고 해서 뭐뭐 부사처럼 마치 이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룩이라는 동사가 여기 형용사를 받습니다. 그런 거를 막 몇 ton씩 외운다기보다는 you look happy, you look cute 이런 식으로 많은 문장을 하다 보시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어요. 이번 미드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감을 익혀보세요. 근데 만약에 난 정말 감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머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You look really pale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네 문장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죠. You look really pale.
그때 그냥 다짜고짜 이러면은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 좀 얼굴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What's wrong? 뭔 일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걱정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도 저도 이제 그 명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좀 바꿔서 뭐 그들은 이거 대신에 주어를 넣어보고 거기에 맞는 여기 안은 비동사잖아요. 비동사를 바꿔줘야겠죠? 그 주어에 맞게 그런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탁탁 문장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좀 줘서 그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쉬운 문장부터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얘네가 가정법 쓰고 이럴 때 문법이 틀리게도 썼더라고요. 제가 또 작성을 해놨는데 너무 이제 막 문법에 연연을 많이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아시면 원어민들도 그냥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 연연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악센트랑 인토네이션.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이렇게 강조했고 어떤 걸 죽여서 이렇게 리듬 타듯이 말하는 그거 아시죠? 일단 스펠링 하나마다의 그 소리 그게 이제 발음 기호로 접근될 수도 있고 이제 파닉스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L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리을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실패했다 그러면은 FAIL이 그러니까 P랑 F 사운드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분명히 아세요. 한국 사람들 다 아는데 그걸 내 입으로 많이 안 해봐서 좀 갑자기 이제 하다 보면 또 틀리고 그래요. 우리가 스피킹 할 때 굳이 그 단어를 생략하는 것까지 막 따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해도 돼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생략했을 때 이래서 생략했겠거니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되면 좋겠죠? 그러면은 듣기가 잘 될 테니까 말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돼요. 다만 이제 그 친구가 말하는 거 제가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막 생략해서 말하면 그런 거를 듣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은 이제 소리에 뭐가 탄력되고 뭐가 어땠고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 부분은 너무 막 급하게 하루아침에 나는 미드를 완전 귀를 뚫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미국 영어가 안 들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영어가 잘못입니다. 미국식 영어가 잘못이에요. 왜냐? 말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원어민끼리도 이 문장은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 말 아닌가? 이 말 아닌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시면 지금 제가 뭐라고 하고 지나간 거야? 다시 돌려봐 이러잖아요. 드라마 우리나라 거 볼 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그 영역을 벗어난 것 같아요. 어떤 미국 드라마나 뭐 토크쇼나 이런 걸 본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현실적인 표현 같은 거 배우고 그리고 비록 그거를 똑같이 원어민처럼 쉐도잉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와 그 발음으로 좀 노력은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낭독을 하는 거를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바꾸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예시 문장들 중에서 골라서 하셔도 되고요. 지금 어디 실시간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걸 시간을 두고 나만의 영작하는 그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6주 동안. 처음에는 뭐 could have pp가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또 뒤에 가서 또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확신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도 언젠가 could have pp가 나오는 거죠. 학원 다닐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스피킹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은 제가 완전 뭐 본인처럼 막 얘기가 편한 줄 알고 엄청 빨리 말씀하세요. 이다도시 스타일로 유럽에 있던 물타워 그래서 그랬는데 네. 그러면 진짜 그 중에서 너무 그거 받아들이기는 게 무슨 말인지 너무 머리가 아픈데 근데 나중에는 좀 내려놓고 며칠 있으니까 좀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들렸냐? 모든 거를 다 제가 받아쓰기 할 정도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선생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강조하는 말씀하실 때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시는지 약간 뭐 한 걸음 앞으로 가면서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머리를 좀 이렇게 내밀면서 숙이면서 하시던지 아니면은 손동작을 하시던지 뭔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눈썹 올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드라마에서도 약간 이 사람이 뭘 강조하는지 좀 봐서 그 부분만 좀 캐치를 해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유추할 수 있고 어차피 본인들이 모든 문장을 다 읽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위주로 강조하고 나머지는 짧게 말하거나 아예 생략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못 들었다고 막 죄의식 갖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 초보들은 자기에 대한 거 먼저 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책상이 보이고 마우스가 보이고 이런 것들 다 영어로 내가 말할 수 있는지 The eraser is on the table 이거 내가 쓸 수 있는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이름이 뭐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할 때 기분이 어떻고 한번 나에 대한 거를 일단은 영어로 말할 줄 아셔야지 다른 사람이랑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매개체를 일단은 현재는 미드 스터디를 하고 있으니 그걸 해보시고 나는 진짜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그걸 다 밟아보고 싶다. 기본적인 이론을. 그러시면 그래머인 유튜브 베이직을 꼭 해보시고 그건 따로 문의 주시고 자
또 간단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많이 길어졌네요. 만약에 더 이거 주저주저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많이 있어요. 지난 스터디에서 찍어놓은 영상들도 한번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어 이야기나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오늘 한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6주 동안 잘 부탁드리고,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